안녕하세요. 오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의 심화 과정으로서 세트와 컴프레hen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딕셔너리의 구조는 키라는 것과 value라는 값을의 쌍으로서 하나의 형태, 아이템을 저장했는데요. 이 세트라는 것은 그러한 딕셔너리에서 키들만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딕셔너리의 예 중에서 스튜던트 1이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학번을 두 번 입력했을 때, 즉 학번을 1000, 학번을 2000으로 같은 딕셔너리에 넣었을 때는 키가 중복되면 그 학번 두 개가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입력한 학번 2000만 남아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딕셔너리의 키는 중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트도 딕셔너리의 키만 모아놓은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값이 항상 유일하다는 거. 그리고 세트를 생성할 때 중괄호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딕셔너리처럼 밸류가 없기 때문에 콜론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띠겠네요. myset1이라는 세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딕셔너리처럼 집합교를 쓰지만 콜론 하면서 항목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씩만 입력하고 이렇게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면 역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재고 관리를 운영할 때 딕셔너리를 많이 쓴다면 그 중에는 수량이 아니라 물품의 종류만 파악하고 싶다. 그럴 때 주로 세트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리스트입니다. 자, 각진가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리스트가 되는데요. 이걸 리스트를 세트로 만들 수 있는 명령이 set 하면서 가로 열고 안에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지금 세트로 만드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트들 간의 연산을 보겠는데요. 자, 세트 1, 2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 앰퍼샌드는 and라는 기호인데요. 이게 교집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집합을 만들어주는데요. 수직바라고 해서 키보드에서 그 10원, 100원 할 때 그 원 표시가 있는 곳을 찾아보시면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키를 누르면 원 표시가 표시되고 그게 백슬래시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Shift 키랑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빼기 기호는 다 아실 거고 이건 꺽쇠라고 해서 이건 지금 차집합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Shift 키하고 상위에 있는 위에 있는 숫자들의 키에 6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함수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세트를 쓰셔야 됩니다. 세트 이름 점 하고 쓰는 거라서 이 함수들은 세트가 제공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sectio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가로 안에 함수니까 매개 변수 넣어줍니다. 자, myset1에다가 myset2를 넣어주면서 intersection을 하게 되면 교집합이 돼서 그 교집합이 되는 것은 누구의 결과냐면 myset1의 결과가 됩니다. myset2는 입력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myset2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myset1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연산자를 이용했을 때는 myset1이 변화가 되나요? myset2가 변화가 되나요? 아니요. 둘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명령을 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퀄하고 여기에 다른 셋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다른 셋으로
교집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이거는 연산자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할 때는 주체가 되는 함수가 결과값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유니온이라는 함수는 합집합을 나타내고, 디퍼런스라는 함수는 차집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컴프레hension이라는 것은 표현 기법을 뭔가 간단히 해주는 건데요. 리스트를 만들 때 한 줄로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원래 1차원 리스트는 한 줄로 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줄이라는 것은 명령어가 한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 때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 줄에 거쳐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을 한 줄의 명령어로 만들어주는 기법을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1에서 5까지 저장된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1에서 5까지 값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5까지 움직이겠네요. 그리고 1씩 증가하겠네요. 뒤에 증가가 1이 빠진 거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넘은 1부터 5까지 움직이고요. 비어있는 리스트에 append를 하게 되면 뒤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append를 이용해서 1부터 5까지 추가를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um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이게 나오겠죠. 이 또한 파일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자, 파일에서 작성하실 경우에는 출력 결과를 보고 싶다면 프린트문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문으로 묶어야지만 출력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는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이게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컴프레hension이라는 걸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 각진가를 먼저 쳐줍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num list equal하고 리스트를 넣겠다. 이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한 줄로 그냥 구성해 놓은 건데 그 안에 코드를 보게 되면 num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num4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포문에 num이 포함이 돼서 생성되는데요. num은 in range 1에서 5. 자, 1에서 5 값을 가진 num이 변화가 되면서 이 num으로 구성된 리스트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컴프레hension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금방 봤던 것은 이거를 본 거고요. 특별한 수식이 없었어요. 곱하기나 플러스가 없이 그냥 num만 들어갔었죠. 그래서 단순히 아까는 num만 봤었고 if문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num만 썼었는데 이때는 num 곱하기 num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은 in range 1에서 5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면 num이 1일 때는 1 곱하기 1 해서 1이 되겠고요. num이 2가 될 때는 2 곱하기 2 해서 4가 됩니다. num이 3일 때는 3 곱하기 3 해서 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5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요. 자, if가 있는 구조의 예를 들면 이 코드인데요. num이고, 자, num은 1에서 20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뒀습니다. num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물어봤죠? 자, 이 조건은 어떤 걸 뜻해요? 3의 배수이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참이 되는 그런 숫자만을 표현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1에서 21이 아니라 20까지예요. 1에서 20까지 3의 배수로만 구성된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컴프레hension 구성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집?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파일의 확장자로서 파일 이름 .zip 이걸 보셨을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압축하다 이럴 때 쓰는 파일 포맷이었는데요. 파일 포맷을 할 때 집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주로 하나의 이름으로 묶을 때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포맷이 아니라 함수인데요. 동시에 여러 리스트에 접근할 때 씁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되면 푸드스에서 리스트가 있어요. 이 기호를 보세요.
대괄호잖아요. 이건 리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sides에서 또 리스트가 있어요. 자, 포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쉼표로 나열하는 거 이걸 하나의 항목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푸드와 사이드가 in zip 해서 원래 집을 빼면 in 뒤에 리스트가 나오면 어때요? 그 리스트에 속해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받게 해주는 거예요. 반복을 해가면서 푸드스가 끝까지, 사이드스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면서 in range가 아닙니다. range는 뒤에가 숫자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나올 때는 in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각각 가져올 때는 집을 씁니다. 근데 왜 포 뒤에는 집을 안 쓰나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 가져오는 어떤 저장 구조는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푸드스만 있다. 그럼 푸드스가 푸드에도 오고 사이드에도 올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두 개가 될 때는 같이 묶어서 집으로 묶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 할 때 푸드 그다음에 화살표 사이드 하게 되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떡볶이가 푸드가 될 거고 오뎅이 사이드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을 출력할 때 개수가 안 맞잖아요. 자, 푸드스는 많고 사이드스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번 출력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드스가 끝나면 이 집하고 집에 연결된 대상이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리스트가 종료됐기 때문에 포문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련된 느낌으로 한번 보면 자, 푸드스 대문자 아니 그 복수 형태죠. 이럴 때 리스트를 표현했다면 이거를 포문에서 하나씩 하나씩 받는 것은 소문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단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게 좋은 프로그램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디스 복수 형태는 리스트였고 리스트의 한 항목씩을 받을 수 있는 반복문에 쓰는 변수로 사이드를 쓰고 있죠. 이거는 좀 세련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집을 사용하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푸드스, 사이드스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괄호로 묶었네요. 이게 뭘까요?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리스트 함수는 지금 함수잖아요. 함수. 리스트 함수예요. 그러면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 안에 집으로 2개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 푸드스와 사이드스를 한꺼번에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용되냐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 건 맞아요. 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안에 2개를 집으로 묶어서 만들 때는 튜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보면 튜플 형태로 튜플 형태가 리스트가 돼서 리스트의 항목이 돼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dict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푸드스와 사이드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딕셔너리는 원래 2개를 가지고 키와 밸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딱 맞게 푸드스가 키가 되고 사이드스가 값이 돼서 이러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또한 쌍을 맞추다 보면 쌍이 안 맞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쌍이 맞으려면 최대 사이즈가 3개가 밖에 없기 때문에 푸드스의 개수하고 상관없이 총 3개씩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3개씩.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출력해 보면 각각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이거는 리스트가 확실히 머리에 잡혔고 그리고 튜플 딕셔너리의 구조가 확실히 머릿속에 있고 특히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키 접근법, 밸류 접근법, 키와 밸류를 섞어서 접근하는 기법이 확실히 손에 익혔을 때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트와 컴프레hen션 집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은 그러면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집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연결해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리스트를 연결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심화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리스트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